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문화의 음모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언어를 위한 언어의 늪에 빠지면 근본에 대해 망각하기 쉽죠. 누구나 권위욕구와 지적 허영심이 있기에 고퀄리티의 언어를 접하면 매료되고 유혹을 당하죠. 일부 철학자들이 일반 대중과 전혀 다른 언어를 써서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고 일반적 의식은 철학을 개똥에 비유하는 참사가 일어나죠. 언어논리 철학의 신이신 비트겐슈타인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것은 일부 철학자들이 자신의 언어 동굴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동체 형식의 언어와 현재까지도 금기시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국가, 민족, 통치자, 권력의 존재 여부이고 역사의 특정 의문들이죠. 역사는 승자들만의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패자의 기록은 사라지고 없죠. 국가라는 관념적 존재가 실존하려면 역사 속의 국민 한 사람의 조상들과 직접적 연결 즉 혈통과 핏줄의 연동성을 통해 집단과 사회를 결속시키고 그 사회의 대중을 통제하며 호의호식하는 권력이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 예술영화 문화를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조국 수호 정신 반일 투사들의 조국 광복을 위한 업적을 길이 남기기 위한 영웅, 위인의 각인 이주목적성이죠. 가끔 저도 그때라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찾기 위해 헌신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라면 좀 다른 가치를 추구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삶의 고난은 있어도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의사의 존중,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환경을 만족하지 않지만 좋게 만들어주는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남의 나라보다 자국의 국민은 자국의 권력에 의해 핍박받고 수탈당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의 조상이 살아왔고 내가 사는 국가라 해서 헌신할 이유가 없죠. 탄압과 통제, 수탈을 후대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애국은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희생하며 지킨 나라는 탐관 오리들의 당파 싸움과 부패로 인해 힘이 없어 결국 힘이 센 외세에게 국권을 침탈당했죠.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은 역사에 남아야 하지만 일부 정치권의 논리처럼 김일성 주석도 항일투쟁을 한 애국자라고 한다면 애국의 공로상은 미국이 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은 빼앗긴 나라를 제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대국이 찾아서 준 것이죠. 소미의 연합군이 반대연합 세력이었던 일본의 힘으로 항복을 시킨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 논리로 보면 미국도 항일투쟁을 승리로 만든 애국의 주체죠. 한민족주의가 현 시대에도 마치 절대적 정의처럼 보편화되었는데 한 가지 예로 볼게요. 한 집안에 두 형제의 생각이 달라요. 한 명은 소련의 이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가 권위의 달콤함에 중독돼서 온 가족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때리고 억압하고 빼앗기를 반복해요. 한 명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각자의 생각을 다름으로 수용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며 살아가자고 해요. 이 두 명이 한 형제라고 해서 핏줄의 동일성을 공유했다고 해서 함께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핏줄의 동일성이 성향의 동일성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타인을 선택하는 척도가 B형인가, A형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마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의존하는가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하죠. 예술문화의 중심에 조선의 호국과 광복은 있는데 6.25 전쟁의 영웅들은 잘 안 보여요. 현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 없어질 뻔했다가 많은 다국적 군인들과 대한민국 군인들의 희생에 의해 지켜진 국가예요. 커져야 하는 반일 감정, 현 국가의 전통성을 서서히 지워야 이익을 보는 세력은 과연 누구들일까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시작점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후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 또 오늘의 한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 산업화의 기수들 모두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는 옛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죠. 조상들의 뼈가 있는 땅의 역사를 모두 품었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은 오늘의 현재를 빛나게 하죠. 판단에 있어 상대적 관점은 역사에 대한 척도죠. 이순신, 세종대왕, 독립군,
6.25 전사들, 산업의 역군, 노동투쟁의 주체들 모두 오늘의 현재를 위해 희생한 역사의 영웅들인데 그 속에 절대적 평가를 하는 편향적 역사의식이 새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부흥의 초석 박정희. 이 두 분을 지우기 위한 역사인식의 편향성은 오늘도 진행 중이죠. 지난날 민주주의 투쟁을 했고 그 보상으로 정치 권력을 쥔 독재의 승배자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간첩이나 역적을 간첩이나 역적으로 부르지도 못하는 표현이 억압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다 나쁘다고 하는 집단 우월성이 북에는 김씨 종교로 남에는 진보교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술의 정치성의 개입은 금지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들의 소속된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병들게 하는 문화 권력이 현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가 아닐까요?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시대를 판단하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죠. 한민족우 얼주의 아래 독재의 탄압과 수탈을 받으며 모두 가난하게 살던가 아니면 타민족과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존하는 미래를 선택하거나 모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죠.